혹시 소수만 알고 실천한다는 부의 비밀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금융 사고방식의 5항아리 원칙이요. 어쩌면 바로 그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언뜻 보면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어떻게 강력한 부의 사고방식을 만드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원칙의 배경을 알려면 먼저 아주 놀라운 통계 몇 가지를 봐야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유대인은 미국 전체 인구의 딱 2%에 불과하다고 해요. 정말 작은 소수 집단이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겁니다. 같은 자료에서 미국 최고 억만장자의 무려 40%가 바로 이 2% 인구 집단에서 나왔다고 주장하거든요. 이게 뭐 부에만 한정된 얘기도 아니에요. 지성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의 25%, 그러니까 4명 중 1명 역시 유대인이라고 하죠. 인구는 2%인데 부와 지성의 최정상에는 훨씬 더 큰 비율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대체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 놀라운 통계 뒤에 숨겨진 비밀은 뭘까요? 이 자료는 그 답이 그냥 돈 관리 기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모든 게 시작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소유자 마인드셋입니다. 이 자료는요, 돈을 그냥 버는 사람하고 불 쌓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보세요. 한쪽은 시스템의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훌륭한 배우나 유능한 은행원이 되는 게 목표인 거죠. 하지만 다른 한쪽은요, 시스템 자체를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배우가 아니라 영화 스튜디오를, 은행원이 아니라 은행 그 자체를요. 이건 그냥 야망의 크기 차이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소유자 마인드셋의 뿌리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일화가 있는데요. 자료에 인용된 한 유대인 회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의 비밀은 성경의 앞부분, 즉 구약에 다 나와 있다고 말이죠. 보통 구약이 현실적인 부와 번영의 원리를 다룬다면 신약은 영적인 가치를 더 강조한다고 보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갈린다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시각 아닌가요? 자, 그럼 이런 소유자 마인드셋이 구체적으로 어떤 돈 관리법으로 나타날까요? 드디어 이 자료의 핵심, 5항아리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왜 그렇게 강력한지 알려면 우리가 보통 저지르는 실수부터 봐야 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수입을 그냥 통장 하나에 다 넣고 거기서 생활비도 쓰고 카드값도 내고 저축도 하려고 하는 거죠. 모든 돈이 한 곳에 그냥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대안이 이 5항아리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순서예요. 수입이 생기면 일단 쓰고 보는 게 아니라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목적이 다른 항아리들을 먼저 채우는 겁니다. 신념에 따른 11조와 헌금, 미래를 위한 저축과 투자, 이 4가지를 먼저 떼어놓고 남은 50%로 생활하는 것, 이게 이 원칙의 핵심입니다. 물론 생활비, 그러니까 소비 항아리가 50%로 비중이 제일 크죠.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흐르는 방향입니다.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먼저 목적에 맞게 떼어놓고 남은 돈으로 쓰는 사고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재정적인 운명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두 방식의 결정적인 차이가 딱 보이죠? 한 항아리 방식은 벌고 쓰고 남는 게 없는 구조고요. 5항아리 방식은 벌고 먼저 목적에 맞게 나누고 그 다음에 남은 걸로 쓰는 구조입니다. 돈의 흐름과 우선순위가 완전히 180도 다른 셈이죠. 그럼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4번째 항아리, 20%가 들어가는 투자 항아리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자료에 나오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법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에는요, 바로 이 잠언의 원리가 깔려 있습니다.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이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는 법, 다시 말해서 재정적인 주도권을 쥐는 법을 가르치려고 했던 겁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그중 2,000원을 투자 항아리에 넣게 해요.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하죠.
친구들이 돈을 다 써버릴 금요일까지 참고 기다려라.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한번 보세요. 금요일에 돈이 떨어진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월요일에 2배로 돌려받습니다. 아버지가 준 돈이랑 합치니까 그 다음 주에는 더 큰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되죠. 이 소녀는 노동이 아니라 자본 그 자체가 돈을 버는 원리를 몸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투자 항아리가 가진 폭발적인 힘이죠. 이건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 그 이상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이걸 증식의 법칙이라는 더 큰 원리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원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항아리에 지금 얼마가 들어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1,000원이든 1억 원이든 그 돈을 자동으로 배분하고 불려나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비유로 드는데요.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도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라는 시작점이 필요했다는 거죠. 만약 투자 항아리가 텅 비어 있다면, 즉 증식시킬 씨앗이 없다면 어떤 기회나 기적이 와도 결과는 그냥 0일 뿐이라는 겁니다. 정말 강력한 비유 아닌가요? 그래서 이 자료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미래의 기적을 만들어낼 당신의 증식 항아리에는 지금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 항아리를 채우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재정적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